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받으면 이제 자동으로 할 일이 있죠. 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값, B값을 확인하고, 두 번째, 주소를 확인해서 주소가 지시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 도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시킬 스케치 부분을 선택하고 복잡한 도면을 단순화시키고 분석해 봅니다. 자, 그럼 도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값, B값을 확인해 보면 A값은 2번 부품의 세 번째 도면, B값도 2번 부품의 두 번째 도면에 있습니다. 자, A 값이 지시하는 영역은 이쪽이고, 지금 입체도에서 보시면 돌출된 회전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 1번 부품의 입체도에 보시면 이쪽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 6파이짜리 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지금 보시는 6값이 될 거고요. B를 확인해 보면 이 2번 부품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결합도에 보시면 요 사이에 맞물려 들어갈 테고요. 자, 이러면 부품 도면의 1번 부품 도면에서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18mm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자, 주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챔퍼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챔퍼니까 모서리 중에서도 45도 사선으로 깎여 있는 모서리를 찾아봅니다. 1번 부품에서는 요 모서리의 끝부분이 있을 거고요. 2번 부품에서는 지금 세 번째 도면에 보시면 아래쪽 변에 이렇게 모서리에 치수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대신에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랫부분과 1번 부품의 윗부분, 2번 부품의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C3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준 도면으로 그릴 도면은 1번 부품에서는 첫 번째 도면, 2번 부품에서는 세 번째 도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원점에 고정시킬 스케치를 확인해 보면, 자, 어차피 회전축이 원점에 고정되면 더 유리하니까, 자, 6파이짜리 이 1번 부품의 6파이짜리 원의 중심점, 여기를 원점에 고정시킬 거고요. 여기 보면 호가 하나 있네요. 단순화해서 보기로 한다면 호가 하나 있는데 반지름 5짜리. 동심원이니까 저는 이걸 10파이짜리 원으로 하나 그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각형은 10파이짜리 원과 두 점에서 교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3포인트 렉탱글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사각형을 그려줄 거고요. 먼저 치수 맞춰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45도 표시되어 있는 거 체크하고, 여기에 디귿자 모양의 홈 그리는 것까지 이렇게 분석이 완료됐으니까 한번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링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XZ 평면 클릭, 그리고 단축키 C로 6파이짜리 원을 원점에 고정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단축키 C 동심원이니까 원점에서 10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예고 드렸던 대로 렉탱글 중에 3포인트 렉탱글을 사용할 건데, 3포인트 렉탱글은 사각형의 한 변을 먼저 선택하고 폭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자, 3포인트 렉탱글 선택. 자, 10파이짜리 원과 두 점에서 교차한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두 점 10파이짜리 원상에 클릭해주고, 이 길이는 저희가 계산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 대충 임의의 위치에서 폭을 정해서 클릭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사각형을 그리는 것보다 이 중간쯤에서 한번 치수를 정리해주면 나중에 이 스케치가 꼬이는 일이 없을 테니까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키 누르고 이 사각형의 아래쪽 꼭지점과 원점의 수직거리 20mm를 입력해 주고, 자, 이 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가 8.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때 기울어진 직선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치수가 달라지죠. 일단 제일 먼저 선 자체의 길이가 나오기도 하고, 이 수직거리 그리고 수평거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될 때, 각도가 너무 작아서 안 될 때는 여기서 이 지금 D키를 누르고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라인드가 선 자체 길이, 버티컬이 수직, 호리존탈이 수평. 자, 그 중에 우리는 얼라인드 한번 선택해 보죠. 이제 마우스로 움직여도 선 자체의 길이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클릭해서 8mm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본적인 값들은 완성이 됐고,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렉탱글 중에 투포인트 렉탱글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 꼭지점에서 각이 꺾여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고, 자, 여기 세로 길이는 8mm였고, 가로 길이는 또 모르니까 임의의 치수에서 클릭해서 맞춰줍니다. 자, 그럼 또 치수를 한번 입력해서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포인트 렉탱글의 가장 오른쪽 변과 원점까지의 수평거리는 30mm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각도가 있는데, 자, 그림에서 도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각도가 이렇게 됐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앙을 지나는 중심선, 실선이 아니라 이렇게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이렇게 해서 중심선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수평과의 거리 각도가 45도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굳이 여기다 저희가 중심선을, 실선을 그릴 필요 없이, 자, 이 중심선과 이 기울어진 사각형의 긴 변은 서로 평행하니까 여기 각도도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선을 기준으로 45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자, 기울어진 긴 변 클릭해주고, 여기 보시면 수평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투포인트 렉탱글로 그렸던 가로선을 클릭하면, 자,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움직여주면 여기 원하는 각도를 입력할 수 있게 되겠죠. 클릭하고 45도 맞춰주면 위치가 다 맞춰지게 돼 있죠. 자, 한번 치수 정리. 알파 2부짜리, 6파이짜리, 그리고 20짜리. 자, 여기 세 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각도 45도 나왔고, 이 세로 길이 8, 가로 원점까지 30, 그리고 기울어진 사각형의 짧은 변 8mm 여기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디귿자 모양의 홈을 파야 되는데, 저희가 라인 그리기를 이용해서 홈을 파게 되면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각, 또 직각 해서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 초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3포인트 렉탱글을 배웠으니까 3포인트 렉탱글로, 자, 이 기울어진 한 변에 두 점이 교차하니까 여기 두 부분에 클릭해주고, 길이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줍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지금 이쪽 라인에 직선이 두 개가 겹쳐서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시험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리기 편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불필요한 선 일단 모디파이의 트림, 요 가위 모양 있죠? 클릭해서 여기를 제거를 해보면 한 번 클릭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죠? 이 겹쳐진 선 하나만 제거된 상태, 두 번을 클릭해야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선 먼저 제거하고 다시 D키, 자, 여기 직선과 원점까지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수평 수직거리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기울어진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여기는 6mm 체크되어 있네요. 그래서 6mm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홈의 폭은 12mm가 되겠네요. 12mm.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 사이, 자, 이 긴 선의 홈의 깊이는 지금 3mm 나와 있네요. 3mm.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울어진 사각형의 아래쪽 변과 홈의 바닥면 사이의 거리가 5mm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이 아직 파란색인 이유는 사각형을 그렸었는데 불필요한 선을 제거하면서 이쪽에 직각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이 선은 직각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전체 완전 구속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도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루틴이 되었죠. 여기 실선이 하나 있는, 점선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점선을 실제 스케치에 그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항상 중요합니다. 자,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입체도를 보시면, 자, 이쪽에 두께 값이 있죠. 그러면 익스트루더가 이렇게 나중에 빼줄 때 이 부분이 남아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값이 서로 다르니까 이 부분의 실선을, 점선을 실선으로 만들어서 해주지 않으면 익스트루드가 불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도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도면으로 돌아가서 라인 그리기 L 눌러주고, 자, 수직선 항상 직각 표시 확인하면서 그리라고 했죠. 직각 표시가 항상 있는지 확인. 자,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은 1번 부품 두 번째 도면을 보시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5mm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5mm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 본격적으로 입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클릭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메뉴 해서 이 전체에서 여기 부분, 홀이 되는 부분만 빼고 익스트루드를 해줄 거고요. 일단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전체를 18mm, 28mm 익스트루드 해줄 거고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 18mm 빼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겹쳐서 그리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 많이 클릭을 해야 되니까 드래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지금처럼 선택이 안 되니까 항상 선택을 하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자, 축소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크게 영역을 크게 잡아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일부가 좀 포함이 안 돼도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어느 쪽을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사용을 하시되 이 충분히 포함이 됐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짙은 파란색으로 다 선택이 됐고요. 홀이 되는 이 부분, 혹시 이 부분 중에 여기 사각형과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 선이 잠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하고 공식처럼 쓰는 거 있죠? 시메트릭의 훌렌스 28mm 꼭 오케이. 그리고 브라우저 창으로 가서 스케치 폴더에 스케치 1번 눈 모양 보이게 하고. 지금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입체가 있어서 선택이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브라우저 창에 바디에 하이폴더 눈 모양 해서 안 보이게 하고, 이번에도 드래그해서 충분히 넓으면 지금 선택이 안 됐네요. 조금 또 축소해서, 자, 오른쪽에서 왼쪽일 때는 충분한 영역을 확보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작업하고, 자, 우리가 이 부분 안 할 거죠. 네, 그래서 익스트루드 누르고 전체를 드래그해서 충분하게, 자, 이 부분을 빼줄 겁니다. 자, 이 안에는 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빼는 상황이라 이 포함이 돼 있어도 되고 안 돼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공식 시메트리 훌렌스 이번에는 18mm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입체가 새로 생성이 돼 버리죠. 왜냐하면 1번 바디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눈 모양을 켜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컷이 되겠죠. 이렇게 OK 버튼. 자, 이 상태로 보시면 일단 완성이 됐고, 자, 스케치 많으면 헷갈리니까 눈 또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 홈뷰 확인해 보신 다음에 챔퍼 적용해야 되겠죠. 모디파이 메뉴에서 챔퍼를 클릭해 주시고, 자, 이쪽 모서리였죠. 값은 3이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부품을 완성하고요. 비번호가 1번 부품에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있다 그러면 위치 확인,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이제 이쪽 면에 비번호를 확인할 거니까 클릭. 자, 화면 좀 옮기고요.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 텍스트 위치를 봤을 때 대충 여기에서 이쪽 범위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이쪽까지로 작업을 하죠. 자, 위치가 정확히 맞을 필요는 없지만 대충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비번호는 수험장에서 부여받은 비번호.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 먼저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센터 미드를 맞춰줄 거고요. 크기를 조절해서 범위 내에 들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8mm, 8mm도 조금 크네요. 7mm 정도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 피니시 스케치. 자, 익스트루드 단축키 E 눌러주고 클릭. 자,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려면 화살표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 1에서 각인. 자, 이제 대충 체크를 해보시면, 자,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자, 됐습니다. 이제 2번 부품 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위해서 도면을 한번 살펴보죠. 도면을 보시면 일단 스케치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A 공차가 적용되는 원은 저희가 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입체에서 이 원 부분 프로젝트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젝트로 작업이 될 때고, 자, 여기 보시면 25에 10짜리 사각형 보이시죠? 임의의 지점에 툭 포인트로 그려서 미드 포인트로 원점에 고정시키면 위치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 반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거의 뭐 공식이죠. 센터 포인트 아크, 원점 찍고 사각형 꼭지점, 반대쪽 꼭지점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홈 부분은 저희가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제 라인 그리기가 편하죠. 라인으로 직각, 직각, 사선 이렇게 작업해 주고 기존에 있던 사각형의 테두리는 트림으로 없애준 뒤에 치수를 적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요 또 점선 있죠. 항상 점선은 확인해 보라고 했죠. 점선을 과연 스케치 도면에 실선으로 표시할지 말아야 될지. 자, 지금 입체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요 안쪽을 보시면 요 안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선이 없으면 이 막힌 부분 익스트루더가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익스트루더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실선 표시해 주는데 간격을 확인해 보면 이 점선 부분은 이 안쪽에 살짝 들어가 부분 이 부분일 테고 끝에서 이 부분까지 20. 예,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20mm. 이렇게 실선까지 완성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결합된 입체도를 보시면 지금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만약 이대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구조가 돼서 저희가 작업을 잘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상하를 바꿔주고요. 180도 상하를 바꿔줄 것이고, 자, 왼쪽과 오른쪽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이렇게 180도, 이번엔 좌우를 바꿔주겠죠. 180도 바꿔줘서, 원래 지금 저희가 프론트 뷰를 선택해서 그리는데, 이걸 백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제 모델링 화면으로 넘어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XZ 평면 반대를 돌려서 클릭하면 백뷰가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스케치 화면에서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XY XZ 평면 클릭해 주고 이제 방향 맞춰야죠. 뷰 큐브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프론트 뷰 일단 상하 180도 바꾸는 건 이 화살표로 두 번 클릭해서 바꿔줄 거고요. 자, 그리고 좌우 바꿔주는 건 이 세모 표시 두 번 클릭해서 바꿔줄 겁니다. 한 번, 두 번 바꿔주고 자, 세모 표시 한 번, 두 번 해서 바꿔주면 정확히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백뷰가 거꾸로 서 있는 상태.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손이죠. 크리에이트의 프로젝트 안쪽에 자, 원 하나 클릭해주고 OK 버튼 그리고 바디 가려주고 자, 이번에 투포인트 렉탱글 자, 이것도 이제 단축키 하나만 외우죠. 자, 보시면 단축키 R 자,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단축키 R로 해서 자, 세로 10에 가로 25짜리 사각형 그리고 미드 포인트로 원점의 위치 고정시켜 주고요. 자, 거의 또 자동선이죠. 아크 해서 센터 포인트 아크 원점 사각형 위쪽 꼭지점 반대로 내려와서 아래쪽 꼭지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인 그리기 L키를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상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마우스 커서 앞에 있는 하늘색 기호들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단순하게 X 표시 그러면 어떤 선 위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십자 모양이다. 그러면 임의의 위치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에 사각형이 있으면 X는 어떤 직선 위에 존재한다. 네모는 이 그리드의 교차점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거 선 위에 있고 교차점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X자가 표시되게 될 때 클릭하고 자, 높이는 4mm였죠. 자, 그렇게 직각 표시일 때 4mm 클릭.
자, 이제 10mm 가야죠. 10mm 가서 클릭. 자, 또 직각 표시, 이번엔 직각 표시가 없어도 되죠. 자, X자 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클릭.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 제거. 자, D키로 끝점과 오른쪽 변 사이의 거리 5mm. 자, 이 사선의 수평거리 4mm. 이렇게 맞춰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부분. 자, 여기에 점선을 실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라인 그리기 단축키 L로 작업을 해줄 거고, 임의의 점 세모가 뜰 때 작업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클릭하고 직각 표시 X자 뜰 때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 변에서 선까지의 거리는 20mm라고 했죠. 그래서 20 입력을 해서 완성해 줍니다. 자, 이제 스케치도 완성이 되었고 실제 1번 부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큐브의 홈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위치가 잡혀 있죠. 자, 이제 익스트루드 들어갑니다. 자, 익스트루드로 가장 긴 거부터 하면 유리하죠. 자, 일단 축이 가장 기니까 여기 시메트릭의 훌렌스 거리는 32mm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또 스케치가 안 보이면 브라우저 창에 스케치 보이게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은 B니까 값은 시메트릭의 훌렌스 18mm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깎여져 나와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하고 안쪽 또 선택하기 힘들다 그러면 바디 가려주고 여기 라인 저희가 점선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깎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 시메트릭의 훌렌스 작업해주고 디스턴스는 8mm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이 상태면 바디가 생성이 되겠죠. 왜냐 지금 자 우리가 2번 부품 바디를 눈에 안 보이게 했으니까 다시 보이게 하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컷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자 그리고 1번 바디와의 위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서에서 표현한 챔퍼 적용해야 되죠. 챔퍼 적용 여기 앞쪽 부분 두 모서리 3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고 마지막 이제 공차 적용만 하면 되겠네요. 2번 부품에 공차가 다 있으니까 1번 가려주고 자 지금 모디파이의 옵셋 페이스 자 그림 보시면 여기 두 부분 공차 다른 치수에 영향을 안 주니까 마이너스 0.5로 줄여주면 되고 두 번째 모디파이에서 옵셋 페이스 지금 이 양쪽 부분이 1번 부품에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요 길이가 늘어나게 돼 있는데 0.5씩 여기 여기까지의 치수는 있지만 32로 치수는 있지만 요 개별에 대한 치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없겠네요.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자 1번 바디와 상황을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자 이제 인스펙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션 애널리시스 해서 자 YZ 평면 단면으로 확인해 보면 자 일단 A공차 적용된 부분 확인됐고요. 자, B공차 적용된 영역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2번 부품 모델링 완성이 됐고요. 공차도 적용이 됐고, 자, 이렇게 간격 조절, 그리고 비번호, 그리고 주소에 나오는 챔퍼까지 확인됐습니다. 모두 확인이 됐으면, 자,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두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